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의사결정하니까 이 사업 별로다 라고 해서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오늘은 실패하는 셀러와 성공하는 셀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클래스 101과 제 오프라인 그리고 간담회 횟수까지 포함을 하면 약 한 1000명 정도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계속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대략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사실 잘 되는 셀러와 그리고 망하는 셀러, 실패하는 셀러가 만나서 한 1시간 아니면 대충 다 보여요.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했던 습관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패턴 분석이 나름의 빅데이터죠.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빅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성향과 이런 습관을 가진 셀러들이 항상 성공을 한다. 그리고 좋은 매출과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성향을 가졌다. 그리고 이 업에 잘 어울린다 같은 부분들을 몇 마디만 나누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납니다.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느냐? 다 됩니다. 다 되죠. 근데 그 노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되게 맞추어서 이게 증폭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업계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증폭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쇄시키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이 업을 쉽게 접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유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3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질문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는 게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고 적극성 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는데 질문이 양보다는 질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게 습관이라고 내가 어떤 부분 일정 영역까지는 혼자 테스트를 해보고 혼자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질문으로 이 해답을 빨리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뉴얼을 원합니다. A 누르고 B 누르고 C 누르고 D 누르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 행위만 반복하세요 라는 이런 매뉴얼을 원하는데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나 루틴들 그리고 매출에 지장이 가지 않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지만 그 이외에 매출을 높이고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 매뉴얼을 얻기 위해서 이 매뉴얼만 얻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제가 약 1000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스스로 사소한 것부터 알아보는 것에 대한 습관화가 되지 않은 대표님들은 대부분 정보를 계속 갈구하고 질문하고 빨리빨리에 대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일정 영역 이상의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는 시점이 도달하면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사실 사업에 있어서 별게 아닌데 역설적으로 되게 큰 기본 자세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유형 두 번째는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수익화의 안정화가 돼서 내가 원하는 그림처럼 한 사업체의 대표가 되는 것들을 꿈을 꾸죠. 하지만 사업이고 조직이 수익을 내는 구조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많은 자본이 필요하겠죠. 많은 시간이 부족하면 많은 자본을 투입하면 조금 해결이 될 것이고 내가 많은 자본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판매 창업 요즘에 너무 많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도 있고 해외 구매 대행도 있고 수입을 해서 직접 재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소싱 방법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뉘겠죠. 하지만 이런 여러 방법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엄청나게 수익성이 보장되고 매출이 보장되는 그런 판매 방법은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판매 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 들어오셨다면 여기서 내가 남들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작업해야 될 양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 작업된 상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판매가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까지 여러분들의 무수히 많은 전략들을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점점 찾아가는 게 이 사업화의 핵심이고 본질은 유통입니다. 내가 소싱을 중국에서 사입을 했던 국내 위탁 판매 도매처를 활용을 하건 아니면 1688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해외 구매 대행 방법을 사용을 하건 내가 소싱을 해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이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유통 구조라는 것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의 뿌리는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출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하루 만에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얼마 필요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매출을 냈던 상품에 대해 보는 마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달성되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판매 방법을 선택했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매출이 증폭되면서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이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이 마진이 붙어서 200만 원이 되고 또 마진이 붙어서 3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내가 굴리는 자본의 캐파가 일단 커지는 전문용어로 자본의 증식 단계를 무조건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들고 있는데 나는 1억을 순수익으로 벌어가는 엄청난 셀러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습니까? 돈 내고 돈 먹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0만 원이 내가 굴릴 수 있는 자본 1억이 될 때까지 자본을 증식해야 되고 그 1억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내가 마진을 20% 본다 라고 하면 1억의 20%와 100만 원 들고 있을 때 20%는 천지 차이입니다. 초보 셀러들은 대부분 1억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종잣돈을 계속해서 굴려가지고 일단은 내가 굴러가는 파일을 크게 키울 때까지 성장하는 게 이 유통의 기본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 도매 사이트에 소싱을 하건 1688에 소싱을 하건 남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과 같은 국내 오픈마켓의 마진과 주문량을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품 가지고는 힘들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상품명을 변경한다거나 광고를 돌린다거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선한다거나 이런 손을 대야 되는 일들이 상품 한 개당 부지기수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업들이 흔히들 디지털 노마드란 단어를 생각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업계에 들어와 보면 깜짝 놀라죠. 디지털 노가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엉덩이 무겁고 가장 오랫도록 반복된 작업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사실 성공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을 하시면 조급한 마음으로 조금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형태의 마인드 때문에 100이면 100 실패하는 유형이 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행력이 부족한 부분.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꿈꾸는 일들만 계속 정보만 수집하는데 쫓아간다면 꾸준하게 어떤 반복된 행위를 실행하는 사람보다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 지났을 때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내가 대량으로 위탁 판매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더 좋은 도매 사이트, 더 좋은 솔루션, 더 좋은 판매 방법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어떤 하나의 도매 사이트의 제품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상품명 가공을 하는 시간도 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한 달 뒤, 두 달 뒤의 매출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행하지 않고 계속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나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교집합이 발생이 되거나 내가 이 작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베이스에 대한 루틴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루틴을 체계화시켜서 하루의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초보 온라인 셀러들은요 대부분 시작을 할 때 1인 창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하지만 1인 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의사결정도 대표 본인이 하고 돈에 대한 투자도 대표 본인이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도 본인이 하고 생각도 전략도 기획도 본인이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의사결정하니까 이 사업 별로다 라고 해서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1인 창업으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어떤 부가가치들이 누적이 돼서 언젠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겠지라는 것들을 설계를 처음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꾸준하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만 얻어서 판매를 잘 할 수 있을 만큼 판매는 단순한 영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과 그들의 니즈가 결집되고 구매 패턴이 수렴이 되어서 나한테 주문 한 개가 들어오는 판매 방식이, 여러분들은 이 판매를 할 때는 특히나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섣부른 판단보다는 꾸준히 묵묵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인 창업으로 시작하신다면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큰 흐름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올라간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적인 구상이나 사업의 구조를 다듬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